850여 년 전 한 여인에게 죽음이 찾아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47회의 삶은 깊은 어둠 속으로 사그라든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발견된 한 장의 낡은 돌판. 그것은 한 고려 여인의 삶이 어둠을 뚫고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아내의 이름은 경애였다.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니 나의 한이 어떠했겠는가. 믿음으로써 맹세하노니 그대를 감히 잊지 못하리라. 무덤에 함께 묻히지 못하는 일 애통하고 또 애통하도다. 아들과 딸들이 있어 나르는 기러기 떼와 같으니 부귀가 세세로 창성할 것이로다. 아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한 남자의 심정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이 묘지석은 고려 때 사망한 여인의 무덤 속에 있던 것입니다. 무덤 앞에 세워두는 묘비와는 달리 이 묘지석은 망자와 함께 무덤 속에 묻어두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망자의 일생과 성품 그리고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묘지석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글을 쓴 이가 바로 망자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고려시대 묘지석은 모두 220여 개, 그중 여성의 것은 34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남편이 직접 글을 쓴 경우는 2개에 불과해서 극히 드문 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묘지석은 다른 것들과는 달리 부부관계 또 가족관계 등 고려시대 사람들의 삶을 보다 풍부하게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이 부부간의 깊은 사랑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요. 역사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고려 여인의 묘지석을 통해서 고려시대 사람들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가족관계를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묘지석의 주인공,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묘지석이 보관돼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주인공에 대한 유일한 단서가 바로 이 묘지석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훼손이 심하지 않아 다행히 대부분의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 고려시대 금성문을 연구하는 김용선 교수의 도움을 받아 묘지석을 해석해보기로 했다. 황통 6년 병인 정월 28일 확인 결과 묘지석의 주인은 염경이란 이름의 소유자였다. 1145년에 병을 얻어 이듬해 정월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음을 알 수 있었다. 염경의 묘지명에는 가족관계라든지 장래라든지 또는 그 여성의 경제적 지위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염경이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고려시대에도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이름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명이 있었겠지만 자라서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관료적인 그 지위에 따라서 군 대부인이든지 또는 군 부인, 현군과 같은 봉자코를 가지게 되는데요. 염경에는 동시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남편도 묘지를 쓰면서 나의 아내의 이름은 경애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묘지석을 통해 염경의 가족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염경에는 최르백이란 사람의 아내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종사품에 해당하는 대부소경의 벼슬을 지낸 염덕방, 그리고 어머니는 의령군 대부인 심씨였다. 또한 염경에는 최르백과의 사이에서 6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염경의 가계를 찾아보기로 했다. 공성현군 염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족보를 연구하는 회상사에서 염이란 성씨에 관해 알아봤다. 확인 결과 우리나라에서 염씨 성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본관이 하나뿐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신라 말에 이제 대사도로서 이제 고려 태조의 삼한백상공식을 지낸 사람이거든요. 850여 년 전에 살았던 여인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파주 염씨 가문의 족보에는 고려시대 조상들도 일부 기록돼 있다고 했다. 만약 염경애가 이 가문의 일원이었다면 족보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족보를 살피는 과정에서 주목을 끄는 이름이 있었다. 파주 염씨 6대조 덕방. 이 사람이 우리가 찾고 있는 염경애의 아버지일까? 염덕방의 자녀들을 확인했다. 순약, 행약, 충약, 신약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저희가 찾고 있는 경애. 분명 우리가 찾던 인물이었다. 여자에 대한 지석이 그분의 어머님이나 따님 같이 말은 많은 시간의 차이를 두고도 발견되고 보존됐다는 것은 말이죠. 또 사실 그렇게 됐다는 건 다른 데서는 잘 못 봤거든요. 그래 현저하다. 파주 염씨 족보에 실려있는 염경의 가족과 관련된 기록은 어머니 심씨의 묘지석을 통해 확인한 내용들이라고 한다. 이 묘지석을 통해 염경애와 그녀의 형제들 이름까지도 모두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이다. 고려 사회에서 염경애 집안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까? 가족의 사회적 지위는 이것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예, 이 염덕방이라는 분은 대부소경을 지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품벼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중견벼슬인데 더군다나 그 장인 되는 분이 심후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정삼품인 승선을 지냈다는 것을 보면은 결혼 상대가 되는 집안도 꽤 그 가세를 이어온 집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염경애는 바로 이 염덕방의 6남매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중에서 그 충약이라는 분은 평주에 수령을 지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즉 염신약은 과거에 급제를 했고 그래서 이부상소를 거쳐서 정당문학 즉 종이분벼슬 이건 재상급입니다. 상당한 지위에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집안의 내용을 볼 때 이 염경애 집안은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문벌귀족, 대귀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귀족 가문으로서의 위치는 이어간 그런 그 집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세 있는 귀족 가문의 여인 염경애. 남편이 쓴 묘지석의 내용을 통해 그녀의 성품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아내는 사람됨이 조심스럽고 정숙했으며 잠옷 문자를 알아 대의에 밝았고 말씨, 용모, 일솜씨가 여느 여인보다 뛰어났다.